영상 촬영한 것들은 아마 유튜브에다 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제 혹시 뭐 잘 잊어버렸다든지 까먹었던 것도 있으면 하시고, 일단은 그 다항식의 연산이 첫 번째 단원인데, 여러분 책에 다 펴보시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싫어하냐? 뭐 미친 듯이 어렵냐? 미친 듯이 어렵기보다는 미친 듯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인데 이게 이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곱셈공식이라는 거 이제 배웠겠지만 그때 곱셈공식 걔들 그냥 대충 외워서 풀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원리를 잘 모르고 막 대충 외워서 푸는데 일반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2차까지만 보통 곱셈공식을 배웁니다. 3차 이상은 뭐 항이 3개 이상 늘어나던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오는데 고등학교도 맥시멈 몇 차까지만 배우냐면 3차식까지만 곱셈공식을 배워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차, 3차까지 다 배우면 나머지 차수, 뭐 5차, 뭐 7차, 뭐 8차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배우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구단의 몇 단까지 외우고 있죠? 우리 몇 단까지 했습니까? 9단, 뭐 우리가 10단, 11단, 11단 안 외우고 있잖아. 그럼 우리 11단 뭐 못 만들어내냐? 우리 성인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3차까지만 이제 외우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서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다항식 연산인데 뭐 연산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어는 연산은 뭐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수의 연산에서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성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다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다항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일단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이제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수들끼리 남았을 때 뭐 어떻게 더하냐, 뭐 어떻게 빼냐, 어떻게 곱하냐, 어떻게 나누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이 나오겠고 그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너가 잘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덧셈, 뺄셈은 거의 배우는 게 없어요. 실제로 이제 덧셈, 뺄셈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이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발음과 같이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럼 다항식이 뭐냐? 우리 다항식 뭘 것 같아? 압니까? 다항식이 뭐예요? 이게 한문이어가지고 다 한문이어가지고 다자가 뭐냐? 마늘 다자예요. 항은 뭐냐? 항. 항이 있어요. 항. 항을 또 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다항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항식을 그럼 항이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단항식이 되는 거죠.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문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한문을 잘 모르잖아. 한문 잘 아시나요? 선생님 세대도 한문 잘 모르는데 잘 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문 좀 배웠어? 한문 좀 배워? 자, 2명이 더 와야 되는데 늦고 있지만 일단 해봅시다. 2명이 오면 여기 대충 앉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항식은 마늘 다자리에서 항인 거고 그럼 항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는 게 여기 써있죠. 맨 처음에 다항식에 대한 용어에서 첫 번째 항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 정확하게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잘 모르면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이제 어긋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은 뭐냐? 숙소는 문자로 곱해진 식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거는 다 그냥 한 개 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항이에요. 뭐 나중에 배울 때는 상수항이라고 배우긴 하는데 문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랑 문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로 다 묶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겠지만 곱하기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배우죠? 뭐 할 수 있다고 배우죠? 생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랑 문자가 곱해진 것들 이렇게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항이라고 불러요. 한 개당 다 항. 그럼 이게 항이 여러 개가 이제 있으면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특히 이렇게 숫자만 있는 항을 뭐라 부른다? 상수항.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같은 문자가 한 개만 곱해져 있어. 그럼 뭐 1차 항. 여기 앉으세요. 좀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왜냐면 성년이 오면 옆에 앉으라 그러게. 자, 그래서 1차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정도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 2차항이라고 불러요. A에 대한 2차항.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앞에 이런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문자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뭐라 부른다? 이거를 개수. 개수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부를 때는 이건 이제 2차항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면 2차항 앞에 있는 개수니까 2차항의 개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2차항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다항식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제 문제 할 때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못 알아들어. 뭐라고 했는데, 넌 누구니?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이제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한 개만 있는 거를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항이 두 개 이상으로 덧셈 뺄셈이 돼 있으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건 뭐냐?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뭐라 부르냐면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2차식은 뭐에 포함된 거야? 다항식에 포함된 거야. 근데 우리가 다항식도 좀 구별을 해요. 다항식도 좀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다항식이야. 왜냐면 항이 몇 개가 되니까 항이 3개가 이루어졌죠?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항식이에요. 항이 이제 2개 이상이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5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봐봐, 얘는 1차고 얘는 1차고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2차란 말이야.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냐? 가장 높은 차수. 그러니까 이제 슬프지만 이렇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2차식. 가장 높은 차수. 이거를 우리가 차수라고 불러. 문자를 몇 번 곱했냐?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아. 0차라고 부르고 그 0차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문자가 하나도 없어. 문자가 하나도 없어. 0차.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한 개만 있어. 한 번만 곱해져 있는 항이야. 그러면 1차.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어. 2차. 문자가 3번 3차, 4차, 5차.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이 차수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다항식 중에서 얘는 2차식.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라 부를 것 같냐? 우리 준영아. 얘는 뭐라 부를 것 같아? 1차식이죠.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니까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얘를 물어보는 거야. 1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기서도 2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약속은 받아들이고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그럽니까?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의하면서 시작하냐? 다항식의 연산이기 때문에 다항식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먼저 물어보고. 근데 이제 수학 못하는 애들 물어보면 다항식 이제 물어보잖아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 이제 수학을 못할수록 뭔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애들 어떤 거냐? 이렇게 그 단원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죠?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을 딱 봤어. 그럼 그 밑에다가 개념들을 뭐가 배웠는지를 쭉 쓸 수 있는 친구들.
이때 이런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수학을 나중에 잘하게 돼요. 이제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은 너무 수학이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단원은 쉬운 거 위주로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거에 모아놓은 건데 이제 뭐번 얘기했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일반적으로 내가 이 책을 봤다. 자,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잠깐 다음씩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빠지겠지만 이런 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책을 개념 위주로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해서 개념서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로 보자면 그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거에서 개념편.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뭐겠냐? 우리 서윤아. 이 책 없어요? 딱 갖다 버렸어요? 못 가져왔어요? 어디 책을 또 보여드리겠네? 자, 일단은 이 책은 이제 개념서가 되겠고요. 개념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정확히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개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제풀이서가 있죠. 개념서를 하나, 개념서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개념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서가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서도 이제 난이도가 다 있어요. 중학교 때 뭐 제일 쉬운 문제풀이서의 난이도는 뭐냐, 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의 유형편이 겁나 쉬워요. 뭐 이렇게 쉬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트센이에요. 좀 쉬운 단어네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 개념서 한 권과 여러분들이 라이트센을 푸는데 처음에 라이트센 푸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쉬운 유형편 같은 걸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해주고 이거를 이제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금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기본적인 연산들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연습 위주로 하는 이러한 또 라이트쌤보다도 더 쉬운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뭐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듣는 친구들은 보통 이거를 줘요. 일단 잘하냐 못하냐 이제 찍먹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잘 따라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라이트쌤을 시키는 친구도 있고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시켜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이서도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런 거를 하나 풀고 라이트센을 풀면 그 다음에 많이 푸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센, 그 다음에 뭐 RPM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풀어요. 센, RPM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적인 이제 수준으로 이제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면 뭐 일품, 그 다음에 똑같이 뭐 고쟁이,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상당히 많은 이름의 그 문제, 내신 문제풀이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걸 다 풀면 이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이제 정시 대비하고 있는 뭐 기출 문제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 전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수시로 갈 때도 좋은 학교들은 최저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봐서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입학이 돼요. 수시로 붙어도. 다 붙여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 멀리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학교들은 이제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등학교의 학교의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는 정교 1등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겁나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내신은 상대적인 거잖아. 왜냐면 학교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등급제를 둬요. 근데 생각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 최저등급제를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 붙었지만 대학교 입학을 못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일반 고등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슬프지만.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이제 되게 많아요. 그 기출 문제를 또 풀면 또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면 끝이냐? 그 위에 뭐 엔제라면 엔제도 엄청 많아요. 이제 뭐 그런 정시를 대비하기 위한 기출 문제를 변형시킨 뭐 엔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테크트리를 쭉 갈 건데 보통 이제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그러면 수학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면 1등급이 나오냐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1등급 있는 애들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럼 보통 이제 애들을 보니까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은 천단까지 한 2번 정도 쌓더라. 수학 문제지만. 어느 정도 쌓는다고요? 수학 문제 천단까지 2번은 정도 쌓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보통 1등급을 나오긴 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많이 조사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슬프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위권 애들을 다 상위권 조사해서 해보면 전체 공부하는 양의 반절이 수학 공부예요. 대부분이. 더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 국어, 영어, 뭐 사탐, 뭐 가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의 반절쯤을 대부분 수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슬픈 이야기지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방대하고 이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중간에 수학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져요. 왜? 그만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공부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야. 그 정도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난 아무래도 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보면은 공부를 그만큼 할 자신이 없어서 던져요. 던지는 이유는 거의 그거거든요. 머리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 양의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이제 수학을 던진 친구들이 이제 보통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던지지만 않아도 어느 정도 공부만 해도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다? 5등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들어갈 때면 이제 등급제가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제 9등급제인데 여러분 들어갈 때 이제 5등급제로 바뀐대요. 그게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공통수학 1이고 2학기 때 배우는 게 공통수학 2고 그 다음에 고2 때 배우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으로 보자면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걸 배우고 고3 때 이제 미적분이라는 걸 배웁니다. 총 몇 권을 보통 배우냐? 기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을 좀 줄여놓긴 했는데 그래서 한 7과목 정도를 이제 배우는데 슬픈 건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인 게 슬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운 걸 응용하고 더 깊숙하게 문제집을 여러 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대부분 수학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엄청난 머리를 가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이렇게 문제집 한 권 풀고 뭐 가던지 뭐 그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도 항상 선생님 기억 속에는 100점이 아니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이제 그런 게 택도 안 돼. 뭐 되게 중학교 때 뭐 날고 기고 막 머리가 뭐 겁나게 좋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상위권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머리가 좋다 나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머리가 있으면 금방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열심히 한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이기는 구조예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믿고 이렇게 중학교 때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난 좀 머리 있으니까 잘 이해했네. 공부 안 해? 좀 하다가 시험 보면 이제 뭐 100점 맞고 하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주변에서 그죠? 그런 재수없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몇 거 안 했는데 그냥 다 피해서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져요. 진짜로 뭐 치명적인 천재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봤다. 겁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애들은 슬프지만 벌써 한 3바퀴에서 4바퀴는 돌았어요. 고1 과정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짓을 한 4번째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저 상위권에 있어요. 얘네들을 따라잡는 게 겁나 힘들어요. 그 밑에 대충 공부한 애들 이거는 금방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위에 이제 그지 같은 놈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열심히 했고 현재에도 열심히 했고 미래에도 되게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내가 더 뒤쳐져 있으면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되게 효율적으로. 안 그러면 얘네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을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력이 안 돼요.
수학적인 사고도 뭐 남자애들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앉아있는 시간 똑같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더 달라요. 남자애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앉아있을 때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자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해요.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친구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성적으로 보자면. 근데 최상위권으로 가면 남자애들이 조금 더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슬프지만. 그게 이제 체력이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체력 단련을 조금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요. 체력이 안 되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그만큼을 이겨내고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그 뭐지?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돌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자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죠. 선생님은 평균적으로 거의 고등학교 때는 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거든요. 거의. 뭐 더 조금 잔 적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시간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잤던 것 같은데 뭐 체력이 되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버티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잠깐씩 뭐 이렇게 10분씩 누워있는 경우들은 있었겠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졸거나 뭐 죽었었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르니까 체력에 따라서 보다 저는 뭐 6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뭐 타임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 7시간 자야 돼요. 전 신생아급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은 자야 됩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력 되는 애들이 유리한 이유가 이게 조금만 자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거 이렇게 뭐 해롱해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풀로 공부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하루 왼종일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걸 뒀을 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만만하게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다 우는 소리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상위권 애들 제외하면은 다 보면은 선생님 너무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할 게 많아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고1 첫 번째 단원이야. 쉽단 말이야.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되게 간단한 개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익숙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대부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버텨내시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거다. 나만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다.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다. 나만 하면 너무 슬프겠지만 모두가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해내는 애가 있을 거고 이만큼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해놨던 애들이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죠. 훨씬 유리한 삶을 사는데 유리한 것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헛소리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 1등급 4% 정도 안에 드는 애들은 2%에서 방학 때 수학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할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몇 시간 할 거 같냐 수학 공부. 이게 수학만 물어보는 거야? 다른 과목을 물어본 게 아니야? 수학만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평균 6시간 오케이 우리 성이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6시간 조금 더 많아요. 보통 8시간 정도 합니다. 수학만 제가 얘기한 건 지금 다른 과목을 다 빼고 얘기한 거예요. 오직 수학만 뭔 말인지 알겠죠? 수학만 이제 그 정도 급으로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막 시켜가지고 막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는 애들이 보통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머리가 엄청 좋은 놈은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공부를 해서 거의 그걸 따거든요. 그러니까 토 나올 정도로 하시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애들이 그 미친놈들이 많이 있다 생각보다 세상에는 있어요. 미안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그 정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수학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을 다 빼고 얘기한 겁니다. 8시간을 얘기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해서 미치지 않으면 저 위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아셔야 되니까. 뭐 대충 뭐 하루에 3시간 하고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수학 공부 하루에 2시간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애들이 가르치다 보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겁나 놀아요. 그래서 이제 고1이 딱 되잖아요.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고1 때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되게 강화만 합니다.
제가 애들 다 금방 따라잡아서 금방 다 역전할 거예요. 웃으시면 돼요. 그게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본 애들은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했었던 애들이 공부량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못 따라잡았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최상위권까지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뭐 2등급, 3등급까지는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애들이 좀 공부를 안 해요. 최고죠.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하면 내가 봤을 때 2등급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진짜로 내 사생활을 조금 버리고 공부에 매진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뭐 스마트폰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가 문제예요. 왜냐 그 위에는 애들이 이제 슬슬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포진돼 있잖아. 거기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수학이 쉽지 않아. 특히 수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첫 번째 날이니까 조금 이제 현실은 좀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뭐 성사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모의고사 보면 1등급이 전교생 중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가 이제 별로다 그러면 그냥 없어요. 조금 이제 공부 안 하는 학교들은 그냥 세상의 등급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전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왜냐면 학교 자체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안 하는 학교들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갈 텐데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뭘 묻냐면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를 좀 쉬운 데 가서 내신을 조금 잘 맞은 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준영아?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대학교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 이름이 들어봤다. 그럼 다 1등급에 있는 학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서울연고대는 뭐 당연히 1등급 중에서 탑으로 찍을 때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이름들은 대부분 1등급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사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다 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이제 써도 수시를 붙을 수 있거든요. 최저 등급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이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놀잖아요? 다 놀아요. 진짜로. 특히 남자애들이 그게 환경 영향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이 다닐 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비평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보자면 다 순위가 매겨져 있었어요. 훨씬 공부의 능률은 오르죠.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다 공부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토 나올 정도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의지를 불태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으로 가서 그럼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어떻게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그거를 막 의지를 불태워서 내가 오늘 공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해요. 그냥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오늘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냥. 대부분 상위권 애들은 여러분이 생각처럼 막 의지를 불태워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왜 하냐?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막 고민하고 하지 않아요. 벌써 막 의지를 불태워야지 그러면 벌써 최상위권이 아닌 확률이 거의 99.9%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는데 막 나만 공부하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정말 조금 고등학교 때 미쳐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도 다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토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다. 토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그 정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뭐 물어봐도 돼요. 해봤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때는 야자가 기본적으로 다 10시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10시 이후에 학원을 갔어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면 새벽 1시, 뭐 2시. 아침에 7시 반까지 등교기 때문에 슬프지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날 새벽에 이제 6시 반쯤에 태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짓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 고3 되면 야자가 11시까지로 증진이 됐어요. 11시 이후에 뭐 학원을 가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기억 속에 지금 보면. 그리고 방학은 없었다. 방학 때는 학교를 다 가요.
방학이 한 3일 주나요? 3일 정도 학교를 안 갈 수 있어요. 대단하죠. 학교가 거의 집입니다. 집에는 이제 잠만 자고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시켰었어요. 선생님 때는.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왼쪽에 공부하고 있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정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나는 이제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가겠다. 택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자기의 대학교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내가 얼만큼의 공부를 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하는 애가 거기 가요. 안 하는 애는 어떻게 못 가요. 대부분의 그럼 일반 고등학교의 한 80% 정도는 다 지방으로 대학교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저 멀리, 거의 멀리 가요. 어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등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에 가든지, 이제 자취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몇 프로들만 실제 집에서 통학이 가능해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내가 맨날 이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이제 별로 좋지 않다. 집에서 가까운 데 가려다가 대학교는 저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가라고 항상 추천을 하겠고, 그 정도 애들과 경쟁해서 못 이길 정도로 공부를 안 할 생각이면 어차피 괜찮은 대학교는 걸렀어요. 그냥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재의 몰에 타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다 나한테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재였다면 나한테 배울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각오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식을 배웠고 첫 번째 시간이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어느 대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아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말이 굴한 것 같으면 유튜브 다 찾아보시고 요즘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그 습관에 들이는 거예요. 공부 습관에 들이는 거죠. 이제 그거가 몸에 장착이 돼서 그게 이제 계속 가야 돼요. 중간에 이탈하시면 안 돼요. 이제 중간에 하다가 오류가 났습니다. 이탈하면 이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 목표를 정하세요. 자, 그러면 덧셈과 뺄셈이 배우는데 방식의 연산에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동류항끼리 더하고 뺍니다. 이게 끝이에요. 방식이 여기 앉으세요. 방식의 덧셈 뺄셈은 뭐냐? 이런 거예요. 2차식하고 2차식을 더해. 예를 들어서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더해요. 두 개끼리 더해요. 그럼 다 알겠지만 동류항이 뭐냐?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2차면 얘가 2차죠. 동류항인 거죠. 내가 기본적인 것부터 해봅시다. 얘네 둘도 이제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동류항끼리 이제 더하고 빼는 거죠. 이렇게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방식의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죠. 더할 때 여러분 알겠지만 다 분배 법칙을 써서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죠.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만 연산을 해주는 거죠. 동류항끼리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산하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방식의 동류항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고 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곱하기도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방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덧셈 뺄셈은 대충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방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페이지를 보자면 12페이지인데 뭐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오름차순 정리가 있어요. 우리는 뭘 쓰냐? 우리는 거의 99.9% 확률로 내림차순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어요. 그 뭐냐?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를 하나 보자면 가장 간단한 걸로 x 더하기 2x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3x가 제곱이 있었어. 그럼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제곱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얘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럼 오름차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낮은 차수부터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낮은 차수부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뭐 썼죠? 얘 썼어요, 얘 썼어요. 다 얘 썼잖아. 2차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로 거의 써요. 그래서 내림차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자가 겁나 나와. 근데 이게 수학입니까? 이게 알파벳 한국입니까? 숫자가 안 나오고 거의 문자만 겁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문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 그 예제가 어디에 있냐? 이그젠플 보자면 1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현이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 성현이랑 서현이랑 같이 좀 봐주세요. 그 13페이지 예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 더하기 3이다. 그럼 이제 문자가 일단 두 개가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문자에 따라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x의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문자가 여기 나왔으니까 x의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y는 뭐로 본다? 다 상수항으로 봐요. y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익혀놔야 돼요. 그러면 차수를 봤을 때 얘가 1차인 거야. 그럼 x제곱 쓰고. 그럼 x에 있는 게 1차항인 거야. 그럼 3y제곱 마이너스 1을 뭐로 본다? x의 개수로 보는 거야. 이게 다 개수야. 그러니까 x를 제외한 건 다 뭐로 보는 거냐면 상수로 그냥 보는 거야. 상수항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게 개수가 3y제곱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갖고 온 거야. 나머지 요건 다 그냥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상수항 취급이에요. 이게 x의 내림차순 정리예요. 그러니까 x만 문자로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연습들이 당연히 필요한 이유는 뒤에 쓰니까요. 내가 뭔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안 나와. 내가 왜 가르치겠냐? 미친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이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뭔가 필터링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쓰잘데없는 가르쳤을 수 있어. 익히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오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데 막 가르친다. 야,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미치지 않으겠어. 다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겠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y 내림차순 정리 하라고 하면 오름차순 나중에 여러분 안 보세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y만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가 있는 게 얘하고 얘죠. 그 다음에 1차가 얘예요. 그래서 3x 더하기 2로 묶여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1차가 마이너스 5y밖에 없네.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상수. 자, 이렇게 그래서 문자에 따라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문자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걸로 본다? 다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니까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그냥. 자, 아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 했는데 머릿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내가 다항식 덧셈 뺄셈 어떻게 합니까? 준영은 뭐라 얘기해야 되냐?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고 물어보면 뭐라 얘기해야 돼? 뭐를? 정확하게 다항식의 동류항끼리 어떻게 한다? 더하고 빼면 된다.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기예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는 거는 내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 몇 개 배우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연산 법칙이 뭐죠? 첫 번째?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현아, 교환법칙이 뭡니까? 이게 내가 생각보다 이 교환법칙이 묻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충격적이지만 내가 이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교환법칙이 뭐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냐? 나는 정확하게 대답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신이 없냐? 튀어도 돼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튀었다고 막 이렇게 막 후살해주고 너 어떻게 모를 수도 있니? 너가 사람이니?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이제 그게 수학의 기본이거든요. 머리가 이제 수학적인 연산 사고가 되려면 대부분 여기가 연역적인 사고를 잘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그 암기적인 사고에 되게 길들여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아직까지 세상은 암기 위주로 공부시키는 거에 아직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역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물어봐요. 교환법칙, 교환법칙 대충 알 거예요. 뭔가 교환해도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현이는 물어봅시다. 우리 교환법칙 언제 적용이 되는 거죠? 교환법칙이 언제 적용이 되죠? 그죠? 덧셈과 곱셈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 결과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자리를 막 바꿔도 된다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절대로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예를 들어서 뺄셈 같은 거 자리 바뀌는 순간 곧바로 집에 가는 거죠. 왜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뺄셈은 5 빼기 3하고 3 빼기 5가 당연하겠지만 결과값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덧셈이나 곱셈은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값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교환법칙은 덧셈과 곱셈은 내가 자리를 막 바꿔도 되구나 연산할 때. 근데 방식도 마찬가지야. 방식의 연산을 할 때도 덧셈은 자리를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자리를 바꿔서 더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방식 연산 몇 개만 해보면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결합법칙은 정확히 언제 쓰는 것이냐. 결합법칙이 이제 조금 애매하죠.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결합법칙은 여러분들 연산이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분배법칙은 여러분 배우겠지만 덧셈과 곱셈이 같이 나올 때 이제 분배법칙이 나오는 거고 결합법칙은 덧셈만 계속 나오든지 곱셈만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먼저 해도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 더하기 5 더하기 6이 있어요. 여기서 3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는데 앞에 거를 먼저 더하나 뒤에 거를 먼저 더하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연산이 다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가 결합법칙에 성립한다. 앞에 거 먼저 하냐 뒤에 거. 그래서 결합법칙도 여러분들이 분배법칙과 정확히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놓으라는 거죠. 기본기부터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거 먼저 곱하나 뒤에 거 먼저 곱하나 값의 결과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법칙도 언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냐면 덧셈과 곱셈에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결합법칙은 중간에 연산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결합법칙은. 결합법칙도 이제 엄청 나올 텐데. 그래서 방식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덧셈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명들이 다 어디 나와 있냐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페이지 결합법칙. 덧셈만 나왔어요. 왜냐면 아직 곱셈까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준 목적은 뭐일까? 그러면 준영아, 이걸 가르쳐 준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다 어떤 연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더 나왔겠지만 대부분 문자와 관련된 식, 다음식의 연산을 겁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문자식이야. 그냥
근데 엄청나게 연산을 많이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이제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량이 많아야 되겠죠. 아닌가? 적어도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아무리 조금 해도 뭐 문제의 숙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항식의 연산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내가 두 명 있다 봅시다. 우리 성윤이는 겁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연산을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한 3배가 빨라. 얘는 겁나게 연산 안 했어. 남들보다 2배가 느려. 그러면 같은 시간에 공부해요. 근데 연산을 해야 되잖아. 좀 생각해보세요. 연산 빠른 애가 더 공부량이 많아질까? 연산 늦게 하는 애가 공부량이 많아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많을까요? 빨리 하는 애. 생각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공부한다고 같은 양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학은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이 만약에 1시간 동안에 30문제를 풀었다. 근데 얘는 1시간 동안에 3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거를 공부한 건가? 1시간 같이 공부했으니까 우리 공부량이 같은 거야? 전혀 같지가 않아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수학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대표적인 학문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때 최악이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수학을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 연산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되면 내 공부량은 같은 시간 공부해도 그대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연산을 되게 우습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연산을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나한테 맨날 와서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었습니다. 그럼 뭐 니만 시간이 없겠냐? 다 시간이 없지. 고등학교 때 보면은 만약에 내가 100점을 맞았다. 전교 1등입니다. 혼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을 알 겁니다. 전교생이 알게 돼요. 거의 100점을 맞았다.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100점 맞잖아요? 그럼 전교생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미친놈이 한 명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뭐 중학교 때야 뭐 100점이 좀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100점 맞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80점 넘으면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학교에서. 특히 뭐 일산으로 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뭐 슬픈 이야기죠. 하여튼 뭐 슬픈 이야기죠. 이제 뭐 100점 맞을 일이 이제 없는데 중학교 좀 맞으세요. 맞고 싶은 친구들은 아직 몇 번 기회가 조금 있죠. 이제 고등학교 때 100점 맞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뭐냐? 이런 법칙들을 적용해서 내가 다항식에서도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적용되니까 내가 어떻게 연산하라는 거야? 더 효율적으로 연산해라. 이걸 바꿔가지고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바꾸라는 얘기야. 이걸 먼저 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빨라. 그럼 그거 먼저 하라는 얘기야. 연산할 때 이러한 배웠던 걸 다 써라 안 써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죠? 배우면 쓸까요 안 쓸까요? 배우고 끝이에요. 활용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제 막 연산할 때, 그러니까 연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아마 지겹게, 선생님 또 연산이, 이거 딱 이러면 할 텐데, 연산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에 체득이 거의 돼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도를 올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았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남들보다 훨씬 불리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연산 속도가 느려지면.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해서도, 선생님도 약간 어렸을 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연산 선생님 어떻게 하면 혼자 막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또 그냥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연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때 선생님이 정상적인 줄 알았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이 선생님 했던 걸 보면은 약간 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에 대해서도 이런 거 다 배우면 연산할 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연산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웠으니까 교환해서도 교환하시고 결합법칙도 쓰시면 결합법칙 쓰시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당연히 복잡한 방법으로 결합법칙 썼다.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연산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이런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할 거에 대해서 항상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졸리고 있죠, 슬슬. 자, 그러면 이제 잠도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표 예제 이제 1번을 풀라고 시키겠죠. 대표 예제 문제를 1번을 시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대부분 보면은 내가 대표 문제 얘들을 1번에 시켜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떤 짓을 많이 해? 내가 만약에 3번에 시켰다 할게요. 자, 다음 식을 대문자로 줬어요. 이렇게 3개를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연산을 다 해서 이게 착각하지 말라면 연산은 맞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연산을 맞는 게 뭐라고요? 당연한 거지. 뭐 연산 맞았다고 해서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산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힐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 달성이에요. 근데 이런 거 시킬 때도 뭐 한 번에 이게 있어요. 다 안 풀어줄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푸는 애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여기서 곧바로 다음 식을 넣는 애들이 있어요. 곧바로 넣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가 끝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넣어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넣으면 계산을 간단하게 하냐 복잡하게 하냐. 복잡하게 한다는 거야. 마지막에 넣으라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계산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가르치면은 막 지 맘대로 해요. 계산을 막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동량이잖아.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뭐를 넣어라? 마지막에 넣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동류한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하는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푸고 계세요. 푼 다음에 정확하게 시간은 다시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자, 하나 풀어보세요. 조용하는 것 같아서. 뭐 다른 날 보세요. 언제 오면 될까요? 내일 올까요? 내일 왔을 때. 어차피 뭐 수요일은 중학교 거 할 거니까 편하게 하면. 금요일 거는 뭐 토요일에 와서 하든지. 수요일 밤에 이렇게. 뭐 그때 뭐 알아서 합시다. 그러니까 또 시간 잡아서 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예제 보면 빨리 하고 넘어갈 건데 17페이지 보면 1-3번을 보면 표현 더하기 3번에 보면 얘는 이렇게 줬어요. 차이가 뭔지만 보세요. 그냥 뭐 계산 안 해줄 거예요. 대문자로 보통 다항식을 주는데 얘는 뭐냐면 앞에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됐죠? A랑 B랑은 다항식을 다 줬죠. 여기서는 A, B 다항식을 어떻게 줬죠? 안 줬죠.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연산할 때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막 무작정 연산하지 말고 문제의 차이는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야. A, B를 대놓고 안 줬어. 뭐 어떻게 구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원리를 통해서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뭐를 구해라?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더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제 예제는 A, B, C를 다 줬잖아. 다항식을 A 당식, B 당식, C 당식 다 줬단 말이야. 대놓고. 우리 이제 다항식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보통 주는데 얘는 줬어 안 줬어? 안 준 거야. 내가 그 A 다항식과 B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 원리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더하게 되면 뭐 2A 나오면서 뭐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라는 다항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빼면 뭐 B 다항식도 나오겠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A, B 다항식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라고 한 단계 더 준 것 뿐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은 없다. 워낙 쉬우니까 문제 자체가 뭐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것이냐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혹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줄 수도 있죠. 뭐 맞으라 1번 문제 제일 쉬운 걸로 애들아 맞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항식 덧셈 뺄 이제 끝낼게요. 뭐 동류한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최대한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몸에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이 곱셈과 나눗셈에서 곱셈은 조금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근데 나눗셈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간단해요. 쓰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면 되죠.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개, 뭐 이런 데도 다 알겠지만 이게 전개죠. 이게 다항식이 이제 곱셈이 될 거란 말이야. 뭐 중학교 때 많이 보죠? 이거 어떻게 연산했죠? 우리 준영아. 이렇게 다 곱하지 않았나요? 평등하게?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죠? 전개한다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함끼리 어떻게 했죠?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이게 전개하면 같은 값이 나오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애들은 이거 전개를 왜 이렇게 곱하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중학교 때? 이걸 배울 때 선생님 왜 이렇게 곱했을 때 다 전개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떤 원리를 착안해서 했다든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뭐 성현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냥 했어? 뭐 대부분 그냥 하죠. 뭐 궁금해하지 않고 어떤 원리인지. 하지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성현이 기억나? 맞나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다항식의 곱셈을 넓이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정의할 때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넓이를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하고 뭐를 곱하면 되는 거죠? 세로를 곱하면 되죠. 이 기본 우리가 뭐 AB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AB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이 방법을 응용해서 우리가 다항식에 연산할 때 분배하면은 뭐 다 전개하면 나온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간단해요. 얘를 네 군데로 나눠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로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뭐가 되느냐면 가로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세로가 C 더하기 D가 되니까 전체 넓이가 요거예요. 결론. 가로 세로 곱한 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근데 뭐랑 같죠?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뭐의 합과 같죠?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냐? A랑 C랑 곱한 거예요. A랑 A랑 곱한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 B랑 C랑 곱한 거예요. 이게 BC. 그 다음에 이게 뭐냐? AD. 이 곱한 거예요. 얘가 뭐냐? BD. B랑 D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전개를 하게 되면 그게 곱셈과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언제? 중학교 때. 뭐 되게 어려운 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뿐이지. 그래서 다 전개를 하게 되면 그게 뭐다? 다항식의 곱셈을 푸는 방법이다. 일단 노가다라는 거죠. 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에다 이제 분배 법칙도 좀 적용해 볼까요? 마이너스 5x랑 얘랑 분배 법칙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분배 법칙해서. 뭐 분배 법칙으로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 1이죠. 뭐 1 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바꾼 다음. 이거 만약에 묶으면 얘를 분배 법칙 거꾸로 하면 자 이렇게 분배 법칙 거꾸로 된 거죠? 여기로 이제 묶이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분배 법칙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가장 간단한 증명으로는 이렇게 넓이를 활용한 증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개하는 것이 다항식의 곱셈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해놓고 이제 쓰는 거죠. 마음껏. 그때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몇 차까지만 거의 배우냐면 2차까지만 거의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공식에서 이거 지수 법칙과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랑 뭐랑 같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랑 덧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만 나오고 더하기 더하기만 나오면 이건 결합 법칙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혼합해서 나올 때 분배 법칙이죠. 연산이. 일단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결합 법칙인지 분배 법칙인지 잘 구별을 못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덧셈 덧셈 나오고 곱하기 곱하기 나와. 그럼 그건 결합 법칙인 거야. 또 혼합해서 나와. 그럼 뭐야 그게? 분배 법칙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혼 앞에다 나왔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뭐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연산 겁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연나게 했는데 몰라. 야, 이게 놀랍죠. 그죠?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되게 옛날 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겁나 풀이잖아. 여러분 엄청나게 풀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본다 애들한테. 애들 연립방정식 막 해서 거기 구해. 그때 물어봤어. 네가 구한 게 뭐야? 그잖아? 모르는 애가 상당히 많아요. 되게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구했거든요. 맨날 애들이 막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가감 몹쓰래, 대입 몹쓰래, 열심히 구했어. 근데 네가 구한 게 뭔데? 몰라. 왜 구했어? 그냥 구하래. 뭘 구한 건데? 모르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거를 뭘 구하려고 이거 짓을 하고 있는 거며 이게 어떤 원리로 구해지는지에서 모르는 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근데 그런 중학교 애들이 되게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립방정식 맨날 풀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풀고 막 100개, 200개 풀었는데 네가 구한 게 뭐야? 몰라. 놀랍죠. 진짜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왜 구하는지도 모르고 뭘 구하려고 구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수학 잘할 확률이 없어요. 그죠?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본기들인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알아두세요. 이게 다 기본기예요. 이런 기본기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 혼자 이해를 못해.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 그렇게 머리 써봤던 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AB 더하기 뭐 AC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뒤에 붙어도 마찬가지죠. 뒤에다 A 붙여도 똑같아요. 소리 되겠죠. 자, 결론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활용해서 곱셈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곱셈 공식 1번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뭐죠? 곱셈 공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전개하면 다 나옵니다. 뭐 전개해서 정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왜 외우라고 할까요? 전개하면 다 나오는데 왜 외우라고 시킬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서연아, 왜 외우라고 시킬까? 왜 외우라고 시키죠? 정리하면 나오잖아. 외우라고 왜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막 지겹게 할까요? 왜 시키는 것 같아요? 응? 이유가 없어요? 네, 난 괴롭히려고. 선생님께서 날 괴롭히려고 외우라고. 당연하겠지만 구구단 외우는 건 똑같아요.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그럼 구구단 외워요. 아니면 되잖아. 9를 한 번 더하면 9회야. 9, 28은 뭐야? 9를 두 번 더하라는 얘기예요. 9, 3, 27 외워요. 9, 세 번 더하면 나오잖아. 외우잖아. 외워요. 빨리 연산하려고 외우는 거죠. 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9, 5, 45, 9 5번 더하라는 얘기예요. 9 곱하기 5가. 9 같은 수 5번 더해라. 왜 외웁니까?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거다 증명 못하나요? 너무 어렵네. 슬퍼지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곱셈원칙 똑같아요. 전개하면 나와요. 근데 왜 외우라고 시키냐? 빠르게 하라고. 빠르게 하라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애들은 뭐 이런 거 나오자마자 바람과 같이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애가 있을 거예요. 보자마자 암산이 되면서 이렇게 쓰는 애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애가 있을 거예요. 보자마자 이런 걸 보자마자. 근데 어떤 애들은 하나씩 다 하고 있는 애가 있겠죠. 자, 누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얘는 벌써 이제 한 문제 풀 때 이제 하루 종일 걸려요.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벌써 공부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특히 시험 시간이 정말 슬픈데 우리나라는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겁나 모자라요. 시간이. 전교 1등도 시간이 남는다고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신은.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최상위권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공부를 할 때도 메리트가 있겠지만 왜냐? 자연적으로 공부량이 증가가 돼요. 시험 볼 때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연산에 절대로 폄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연산에서 더럽게 안 하는 놈도 있어요. 그 맨날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당연히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몰라서도 못 풀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연산은 가장 기본기라는 거야. 연산에 맞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 점점 줄여놔.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만약에 상위권으로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게 그냥 기본 탑재라는 거야. 뭐 연습도 안 하고 뭐 빠르게 되지도 않고 그런데 뭐 전 상위권으로 갈 거예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냥 불가능해요. 그냥 절대로 그런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있던 19페이지에 있던 것들을 빨리 넘어갈게요. 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정리해 보시고 이제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곱셈 공식 2, 곱셈 공식 3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5번부터 보면 되는데 이 5번 공식을 여러분들 차이가 뭐냐? 항이 2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죠? 3개로 늘어났어요. 항이 3개로 늘어나면서 제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중학교 때 있을만 한데 중학교 때는 한 2개짜리 제곱밖에 없는 거야. 제일 간단한 것만 주는 거야. 진짜로. 베스트 심플한 것만 주는 거야 말이야. 근데 이제 항이 3개로 늘어나는 거죠. 응? 항이 3개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유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유도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얘를 그냥 전개도 돼요. 이렇게 전개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를 한 묶음으로 봐서 2번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을 2개짜리처럼 본다는 거야. 얘하고 얘를 한 개 항으로 보는 거야. 그냥 통째로.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치환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한 2개짜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알잖아 다. 앞에 거 제곱하고 첫 번째 항 제곱하고 두 번째 항은 2개 곱한 다음에 몇 배 주죠? 2배 해주죠? 항 2개 곱하고 2배 해주죠?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역 B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A, B는 여러분들 정말 문자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놀라운 친구들을 보는데 저 A,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A가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 당연히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여기 배웠던 대로 첫 번째 항 어떻게 하라고? 제곱하라고요. 두 번째 항 곱해서 2배 해주라고요. 이게 나와야 돼. 보자마자.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A, B는 얘기가 A, B가 아니라 그냥 A는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B는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A, B, C가 있으면 A는 첫 번째 항, B는 두 번째 항, C는 세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을 한 개 항으로 보라고. 그러면 이게 얘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앞에 거 제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요거 2개 곱한 다음에 몇 배 하는 거야? 2배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항은 C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전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상태는 그냥 다 전개하셔도 돼요. 9번 하셔도 돼요.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전개하면 2AC, 2BC, 그 다음에 C제곱. 근데 이거를 다 뭉겨서 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2AB, 뭐 2BC, 2CA 뭐 이렇게 쓴다.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배웠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쓸 때는 첫 번째 항 제곱했어요. 두 번째 항 제곱했어요. 세 번째 항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A, B 첫 번째, 두 번째 항 곱한 다음에 2배예요. BC는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항 곱해서 2배예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는 첫 번째 거 곱해서 2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매번 전개해서 쓰기 어려우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봤어. x 더하기 2y 더하기 3c라는 거 봤어. 이게 만약에 3g라고 할까요? 제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항이 3개짜리 제곱이잖아. 그러면 내가 저 공식을 봤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보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항 제곱 때리고 두 번째 항 제곱 때리고 세 번째 항 제곱 때린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배 해줘요.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배 해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배 해주라는 얘기.
이상한 얘기야. 이게 이제 몸에 배란 얘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외우는 건데, 이걸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외워서 어디다 쓸 건데, 연산할 때 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산에 나오면 이게 곧바로 되도록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저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쭉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연산하는 거 연습하라는 얘기야. 당연하지만, 외우고 어떻게 해야 돼? 숙련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걸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산할 때 이 곱셈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연산을 해내라.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짜증나겠지만 연습도 필요하니까 제 첫 번째 단원을 겁나 싫어한다고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외우지도 않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다 전개해서 증명하는 건 다 숙제로 나갈 거예요.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A 더하기 B의 뭐냐, 한 두 개짜리 세제곱이. 이제, 고등학교로 원하면 세제곱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전개하면 되냐?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두 개 나누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 더하기 B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 아까 다 구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쓴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예요, 또. 또 전개하는 거죠. 전개해서 이제 정리하면, 다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곱셈공식을 까먹었어요. 자, 까먹을 수는 있는데, 다시 만들어내면 돼요. 뭐만 할 줄 알면 만들어낼 수 있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할 수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까먹는다? 사실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그냥 전개하면 나오니까. 까먹었다는 거는, 전개할 줄 모르는, 근데 진짜로 이것도 내가 공부하다 가르치다 보면 되게 희한한 애들이 많거든요. 정말 놀라운 애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를 한 번도 전개해보지 않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는데 공식만 외우는 놈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이거 공식만 외웠어.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을 암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 여기가 3차까지밖에 없잖아. 5차를 내요.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이 얼마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이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결론은 뭐냐? 내가 이거를 다 증명해보고 내가 이걸 다 유도해봐서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3차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유도해보지 않고 다 증명해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를 다 알면서 이거를 연습해서 쓰면 이제 나중에 응용이 가능해질 텐데 대부분의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한 번도 전개도 안 해보고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암기만 해서 그냥 암기한 거 넣어서 문제 풀고 하는 애들은 조만간 다 어떻게 된다?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으로 보낸다니까 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배우고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유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래도 한 번도 전개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거 왜 안 해보냐.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어렵대. 내가 전개가 어려워? 전개가 어려우면 대체 뭐가 쉬운 걸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제 별로 믿지 않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어렵다를 믿지 않아요. 단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공부하기 싫어요가 되게 많아. 그 정도까지 해보고 싶지 않다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머리 싸매고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든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그만큼 연습하지 않아서 안 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건 뭐죠?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애들은 대부분 그걸 어렵다고 표현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어렵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애들이 다 금붕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처음에 내가 첫 편집 때 가르칠 때 뭐만 하면 어렵대. 근데 내가 뭐가 어렵다는 거냐 그랬더니 하기 싫다의 다른 말이었어요. 정말로 뭐 전개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뭐 다 같이 곱해가지고 지수법칙하고 뭐 이런 것만 알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로 애들이 그냥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어렵다라고 그냥 핑계를 대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간 해야 돼요. 결론은. 내가 대체 해줄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이거 또 전개해보면 다 전개하겠죠. 이렇게 뭐. 전개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전개해보면 뭐 이렇게 A 세제곱 이렇게 하면 뭐 A제곱 B 뭐 지금 집안에 해보란 얘기예요. 지금 남아서도 해보시고 이렇게 다 전개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 동류한끼리 정리해야죠. 동류한끼리 정리. 얘랑 동류한. 얘랑 동류한. 정리해요. 정리해요.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에요. 그냥 뭐 별게 없어요.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것대로 해가지고 앞에 거 첫 번째 항 세제곱해요. 두 번째 항을 제곱하고 첫 번째 항 제곱한 다음에 두 번째 항 곱해준 다음에 2배, 3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곱해주고 두 번째 항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3배 해줘요. 마지막 항은 두 번째 항을 세제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앞에 거를 보자면 얘 세제곱 때려요. 세제곱 때리니까 암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제곱하고 얘 곱해줘요. 그럼 9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3 쓰고 3x 제곱, 그러니까 9x 제곱 쓴 다음에 5y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3 쓰고 얘 한 번 곱하고 얘 제곱하라는 거야. 25y 제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 세제곱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돌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내가 유도해서 이거를 내가 암기를 했다면 이제 얘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연산해라. 다 전개하지 말고. 되게 애들이 싫어할만 하죠. 첫 번째에서 되게 싫어요. 되게 하기 싫어요. 노가다라고 해서 싫어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연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차피 상위로 못 가요. 갈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이 지난한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 나 말고. 난 겁나게 했어요. 지겹게 했습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것부터 안 해요. 그럼 이제 뒷단원부터는 연산이 다 느려지잖아. 숙제도 잘 못해요. 그냥 도미노 효과예요. 그래서 수학은 뭐냐? 잘하기 위해서는 하라고 할 때 다 해야 돼. 그게 뒷받침이 돼야 돼. 뒤에 거 할 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대부분 망해요. 오늘은 필링을 받았네. 오늘은 좀 수학 공부를 빡세게 하자. 다음 날은 좀 쉬자. 이런 애들은 다 망해요. 그냥 꾸준히 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 거가 다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내가 슬퍼하는 게 뭐냐면 방학 때 특히 막 진도 미친 듯이 나갈 때 많이 빠지잖아? 그럼 이제 뒤에는 거의 이해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영상을 빨리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게 돼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천천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뭐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이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만약에 외웠어.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잘 산출하시고요. 자, 그러면 A-B의 세제곱은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냥 오냐? 이게 왜 그냥, 이걸 외웠으면 얘는 그냥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우리 준영? B 자리에 뭐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만 바꾸면 돼. B 자리에다가 뭐만 쓰면 된다? 마이너스 B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B 자리에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홀수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지만 짝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바뀌죠. 왜냐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살아남아요. 근데 음수가 짝수번 곱하면 다 없어지잖아. 마마는 뿔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B로 바뀌는 순간 B가 홀수번 나온 것들은 부호가 바뀌겠구나. B가 짝수번 나온 거는 부호가 바뀌지 않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외웠다면 밑에 거 그냥 기본으로 여기서 홀수번 나온 것만 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알았는데 마이너스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냐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갈 거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쪽 아니면 마이너스는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슬프지만 7번 공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7번이 제일 많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7번이 앞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7번은 뭐 진짜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 뭐 다 알아야 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외우면 얘는 그냥 기본으로 오는 거야. 왜냐? B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알면 이쪽은 마이너스 B가 되는 쪽은 그냥 B 자리에 마이너스 B만 집어넣으면 되고 홀수 차의 차수가 있는 것만 다 부 바꿔주시면 돼요. 기본으로.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전개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A랑 뭐 분명히 써도 되고 뭐 알아서 뭐 전개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나오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나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개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만 집어넣으면 얘인 거야. 그러니까 부호 바뀌는 놈도 누구냐? 얘 부호 바뀌고, 얘도 부호 바뀌고, 얘 안 바뀌고, 얘 부호 바뀌겠죠. 홀수차 하는 데만 부호 바뀐다. 그래서 얘 부호 바뀌고, 여기 부호 바뀌고, 여기 부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알면 마이너스 쪽은 그냥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유도해 보시고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게 다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어요. 20페이지. 이런 지난한 작업들을 누가 하셔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됐다. 팁들을 주는 거고 실제 자기가 이런 노가다를 다 떨면서 내 거를 만드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공식만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연산이 느리면 여러분들 평생 고등학교 때 망해요. 수학은 올라갈 수가 없어. 느리니까. 연산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아까 한 얘기들도 공부량과 여러분들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산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몇 개만 더 써볼게요. 8번은 뭐냐? 3차식이에요. 이런 거 겁나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곱한 게 중3 거죠? 여기까지 곱한 게 아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이 정도 머릿속에서 다 돌고 있겠죠. 자, 이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요. 여기다가 하나 더 곱해줘요. 3차식까지 간다는 얘기. 나중에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다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뭐 심시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도 이제 내림책 정리하는데 다 전개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자, 내림책 정리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게 외우기 제일 싫은 게 9번이에요. 9번은 나도 정말로 외우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전개하기 토 나와요. 상의는 겁나 많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한 몇 개짜리냐? 전개해서 해보려고 그러면 토 나올 것 같지 않냐? 우리 요거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3차로. 정말 토 나오죠? 정말 외우고 싶지 않은 공식이죠? 외우고 싶나요? 자, 10번은 진짜 안 나와요. 10번은 내가 써주긴 하겠지만 10번은 볼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나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번은 진짜로 제일 안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얘도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10번까지 집에서 이제 열심히 또 남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다 외우시고 이 지난한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힘든 이야기죠. 처음에 시키면 되게 싫어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싫어하는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노가다가 많아요. 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2단원만 넘어가도 좀 낫거든요. 그래서 1단원의 이 곱셈 공식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파이팅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암기를 하시고 21페이지까지 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전개하는 것도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뒤에 문제는 뭐 개념 체크해서 1번과 2번까지밖에 풀 게 없어요. 25페이지에 1, 2번까지밖에 풀 게 없어요. 1번까지 풀면 되겠고 나머지 연습할 것들은 프린트를 몇 개 줄 테니까
암기를 조금 하시고 다 증명을 해보시고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전개해서 증명하는 것들 써서 오는 게 다 숙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도해봤다, 다 전개해봤다, 정리해봤다. 이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뭐 공식만 외우지 말고. 그래서 어떤 원리로 저게 되는지를 다 알아오시는 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상당히 귀찮은 숙제죠. 다 이게 지난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숙제 나갈 것들을 조금 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필강은